업무 보고를 또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을지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업무 보고라는 게 좀 네, 네, 딱딱할 네, 네. 수 있는데 그 틀을 깬 그러니까요. 결과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 업무 보고 때 이 대통령이 이제 워낙 SNS 활발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메시지가 엄청 많이 온다. 이것도 저것도 물어봐 달라. 이렇게 국민 의견이 온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면서 높아진 국민 관심을 소개한 겁니다. 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도 맞아요. 소개를 했는데 젠플릭스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 업무 보고의 별명이 붙은 겁니다. 네. 이 젠플릭스 대통령 이름과 넷플릭스를 합친 말이죠. 이 높아진 이런 국민 관심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업무 보고 영상 대부분이 10만 조회수를 넘겼고요. 그래요? 네. 높은 건 25만 회까지도 네. 갔다고 합니다. 또 이 국민 참여가 활발하다는 건 생중계에서 재밌거나 유익한 부분을 좀 잘라서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재생산하고 퍼뜨리는 네. 모습도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나갔던 CG가 보고 천국 또 나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보고 지옥이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보고 천국이겠네요. 정말 재밌죠.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업무 보고가요. 저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네 글자가 있죠. 구중궁궐. 청와대 거의 갇혀가지고 예, 국민들 맞아요. 접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맞아요. 경계도 삼아먹고. 네. 그래서 나오려고 했던 게 용산 대통령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도 국민들하고 친화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구중궁궐로. 근데 구중궁궐에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공개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되면 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보는 국민들은 즐거웠지만 이 답변하는 이 실무자들에겐 좀 기나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이 업무 공개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업무 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1억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이번 무려 5천만 개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죠. 공개 행정의 원칙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또 그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각 당의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이 생중계 방식이 업무 보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제 있었던 뭐 국무회의도 그렇고요. 다른 국정 행사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공개 행정이라는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공개 행정이 국정 운영 기조 자체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어떤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네. 비슷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기자들을 만나서 질의응답만 하면 된다는 네, 네, 식의 네. 뭐 여기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하고 직접 소통을 하잖아요. 네. 중간 단계를 다 뛰어넘고 국민하고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대통령이 멀리 있지 않고 대통령의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기본 철학,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의 신뢰도가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비록 거기에서 일부 부작용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게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면 오롯이 국정을 책임진 사람의 책임으로 떠밀고 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민주주의 사회가 그렇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민주주의는 아까 공직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같이 공동 모두가 책임. 다 공동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미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공개 행정을 하면 또 신뢰도도 올라가고 또 지지도 또 상승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런 책임적인 부분도 그리고, 네. 그리고 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 참여단 20명 이번에 이제 상승했다. 네, 네. 너무 딱딱했어요. 아. 좀 더 자연스러운 질문이 오고 갔으면 좋았을 네. 뻔했다. 재차 질문도 좀 오고 갈 수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네, 네, 네. 물론 이제 업무보고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23일 날 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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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동산 대 토론회나 네. 이런 때는 좀 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그러니까요. 않게 진행하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온라인상에 있는 의견들을 아이디까지 다 읊으면서 얘기를 아, 정말로요. 예, 네. 의견을 듣고 야. 그걸 장관이 네. 설명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나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면 장관들이 아마 그것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국민들의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고 가는 자리가 되면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아마 제가 볼 땐 보완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업무보고가 다음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아니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어쨌든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좀 현장에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국민 참여단을 선발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경쟁률이 꽤 높더라고요. 6대 1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와 달라진 네, 점이 네, 바로 네. 이 국민 참여단이죠. 매 회차에 20분씩 모두 20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네. 앞서 이번 달 1일부터 엿새 동안 이 대통령 SNS를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네. 이때 1,200명 넘는 국민이 신청했다고 하고요. 네. 최종 경쟁률이 6.3대 1이었다고 야.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국민 참여단이 방청객 느낌이 아니라요.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변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네, 소통을 네. 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딱딱한 느낌도 있었지만요. 네. 오늘은 뭐 20대 4명, 뭐 30대 1명, 뭐 60대 1명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참석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네. 살면서 체감한 이 문제 그리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부처 관계자와 소통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특히 네. 저는 20대 여성분의 목소리가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저랑 비슷한 또래기도 하고 네, 네, 네. 직접 이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네, 네.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뻤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300명 정도 되는 지원자가 있었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청취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의견을 발언하려고 온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뜨겁게 참여하는 이유가 좀 뭘까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네. 신청하면 저 뽑아주려나 모르겠네요. 가서 질문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격의 없이 소통한다고 하는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그런 자리에 선정이 되면 꼭 말할 때 질문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저를 뽑아주시고 대통령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은 대통령한테 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식 표현으로 따지면 대통령 위에 있는 국민이 대통령한테 질문하거나 장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누구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국민이 당당히 나서서 자기가 본인이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또 청원할 거 있으면 청원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질문하면서 몇 가지 뭐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일종의 약탈적인 기업주들이 회사 만들어 놓고 폐업하고 만들어 놓고 폐업하고 네. 그 아마 피해를 입으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자기의 민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실명을 관리하면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어놓으면 네. 이 사람이 지난번 회사 만들었다가 폐업했는데 이번에 또 만들었네?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면 좋겠다. 추적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사기를 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도 아마 대통령 앞에서 한 말이니까 틀림없이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